2002년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회 수업 시간에 아시아 얘기할 때는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관심이 생긴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산 지 이제 9년이 지났고요. 지금 10년째. 이집트는 더운 나라예요. 대부분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사막에 기후가 있어서 보통 1년 내내 따뜻하거나 덥거나 그런 나라이고, 한국인들에게 이집트라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피라미드하고 옆에서 지켜주는 스핑크스의 나라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무덤.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의 대표 유적물이 되었죠. 저는 일단 한국을 먼저 월드컵 때문에 알게 됐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제가 그때 처음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맨 처음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았던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축구팀도 저도 자발적으로 응원하게 됐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잘 이겨서 그런지 저도 한국을 응원하게 되었고, 한글을 처음 보게 됐어요. 관중석에서 울린 막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보게 됐는데 2002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2002년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회 수업 시간에 아시아 얘기할 때는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도는 서울, 남한과 북한으로 뭐 분단되었다 이런 얘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약간 선장을 했는지에 대한 약간 간략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관심이 생긴 거죠. 제가 한국어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한국어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한국 문화를 제일 잘 알고 한국 문화를 제일 잘 소개할 줄 알아야 제가 한국어과 졸업한 사람만큼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집트에서 배운 한국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최대한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거는 9년 전이 아니라 2009년, 12년 전에 잠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3개월. 근데 와봤더니 이거는 졸업하고 무조건 한 번 더 와야겠다. 한국어를 잘하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한국에 가는 장학금에 신청을 한 거죠. 선정돼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제가 입학해서 졸업한 한국어과는 중동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생긴 공식적인 한국어과였어요. 즉 국립대학에서 만든 한국어과였고, 근데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기관은 이집트에서 30 몇 개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다른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열기도 했고, 아니면 문화원 혹은 유스 센터에서 차린 한국어 클래스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당연히 한류 덕분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고, 지금 한국에 대한 행사가 있다면 진짜 몰려오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한국 관련 행사야 그러면은 거의 한국어과 학생들만 참석하는 수준? 한국어과 학생들도 총 9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관련 행사야 하면은 신청자가 막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러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1, 2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가서 다시 이집트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것저것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효과였냐면, 지금 이집트랑 한국이랑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다닌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거 아니야? 중국어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차가 한국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리는데 그거 한국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정도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한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약간 이집트를 소개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하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9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9년은 저한테 만족하고 뿌듯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게 된 거죠. 빠른 생활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예의 문화, 예절 문화, 정 문화, 이 문화가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좀 살면서 나는 타지 생활 속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 가족이나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이집트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 때문에 제가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크게 맞았으니까. 처음으로 자취했을 때도
부동산에 같이 가준 사람이 한국 친구고, 이번에도 이사하면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한국 친구고, 뭔가 사거나 팔거나 그럴 때도 야 이거 사기 가냐 아니면 야 이거 뭐 괜찮은 거냐 이렇게 저도 친구들한테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죠. 최근에도 제가 가입한 풋살팀이 있는데 보통 경기가 되게 먼 곳에서 늦은 시간에 먼 곳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차가 없거든요. 친구들이 맨날 갈 때랑 올 때 태워주는데 제가 막 약간 미안하다 이런 티만 내주면은 저한테 뭐라 해요. 아니 같이 가는 길인데 왜 그러냐. 솔직히 이런 따뜻함 덕분에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배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게, 제가 종교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고기를 먹진 않아요. 그래서 송년회라든지 아니면 회식할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회식이라면 삼겹살이지. 2년 전에 25명에서 이제 송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정했어요. 저를 초대하기 전에 이미 삼겹살 먹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송년회 전날에 같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제가 갔어요. 참석했어요. 그래서 참석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쌤이 너 올 거지? 아 송년회 정하셨어요? 뭐 드실 거예요? 했더니 삼겹살 먹는다. 그래서 다른 형이 야 쌤이가 온다고 했으면 삼겹살이 안 되잖아. 그냥 회 먹자 하니까 25명이 이미 삼겹살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계획이 다 변경됐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횟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회를 같이 먹으면서 송년회를 치른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되게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면 한국은 어느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몸도 말라지고 실제로 막 쓰러지고, 이렇게 큰 발전을 한 후에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아직도 겪고 있는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이들에게 가치가 있는 나라인 거죠. 한국이 아니면은, 한국이 주는 도움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느껴봤어요. 솔직히 한국어과, 제가 다녔던 한국어과는 한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재원해주지 않았으면 한국어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제가 한국어를 배울 일이 없었고 한국에 오게 되지 못했겠죠. 근데 한국국제협력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일부러 시켜주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펌프를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크게 있어요. 한국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지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출세, 여기 한국에 와서 출세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